자,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입니다.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또 해문스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여기 김건희 여사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여서 앙골라 대통령 부부도 방한을 했었는데,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결국 상대국의 대통령 배우자 모습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앙골라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난번 루마니아 대통령 영부인에 이어서 예.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건지. 음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것만 문제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총체적인 난국인데 네. 대통령실이 하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국민으로서의 모욕감 이게 참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진만 봐도 그렇겠지만 대통령 부부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와도 된다고 보거든요. 뭐 근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빠짐으로써 상대당의 배우자 온 건 맞아요. 네. 사진도 빠져 있고 지금 말씀처럼 이거 포함해서 지금 엉망 아닌가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스님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네. 그 김수영의 시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분개하는가? 예, 김수영 씨. 예. 아니 왜 왕궁에 가서 예. 왕들의 그 탐욕과 권력에 대한 분노하지 않고 네. 예? 뭐 간호사가 뭐 못생겼다 뭐 이런 거에 분노하고 네. 신문 배달원이 찢은 신문 집에 넣었다고 분노하는 그 자신을 보면서 김수영이 되게 나는 왜 사소한 일에만 분노하는가 네. 했는데 사실 영부인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건 한국 외교사에서 별로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상징하고 지칭하는 바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근데 저는 저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라고 보진 않아요. 네. 왜냐면 정상회담을 이게 대통령끼리만 하고 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저기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빼고 왜 김건희는 나오면 나왔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네요. 안 나오면 안 나왔다 그러는데 저거는 사실 큰 문제예요. 저게 외교적 결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 아무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영부인이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문제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 나온다고 뭐 이게 뭐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거나 아니면 비판 여론이 나올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긴 하거든요. 비판 여론은 나오겠죠. 비판 여론, 예.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나오겠죠. 네. 근데 그게 과도한 거예요, 지금. 어느 쪽이든 과도한 거예요. 나오길 바라십니까? 나와야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나오면은 저 별로 주목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예. 같이 나와야 이제 하는데 저게 시스템 구조의 측면에서 네. 보면 말이에요. 구조를 작동시키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이게-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영분이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계속 저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영분이 네. 나오라는 법도 없고 나오지 말라는 말라는 법도 법도 없는 거예요. 참. 아니 근데 문제가 해외 순방 계속 안 할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벌써 5월 5일 어린이날, 네. 가정의 달 행사 등등 대통령 부부가 해야 될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네. 계속 좀 이렇게 두문불출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아닌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좀 이게 안 나오려고 계속 이러는 건가? 네.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좀 예. 욕 좀 먹더라도 용기를 내서 나와야지. 그 영부인은 하야가 없어요. 하야할 일은 없고요. 대통령은 하야 하나 탄핵있지만 네. 영부인은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 하야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점은 전 5월 19일 날 네. 하암사 네. 봉안법회 참여하면 안 됩니까? 참가하셔야죠. 왜 참가해야 되느냐? 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집권 2년 차 네.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집권 2년 차에 김건희 여사가 전 국민에게 박수 받을 일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네. 뭐 일단은 저는 이제 개식용 금지법은 예.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개장수들은 박수 안 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일, 소위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일은 이거 하나인데, 네. 그리고 본인이 기여한 게 맞아요. 네. 어떤 기여를 했냐? 문화재청이 반대해서 못 오는 거 문화재청을 주저앉히는 역할을 하셨으니까. 오시라. 네. 오셔라. 오셔서 또 이게 마침 초파일도 가까웠고 네. 여기서 본인의 시름도 부처님께 이렇게 자 고하고 네. 국군 융성과 남북 통일, 국대 민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고 언제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법사님은 좋은 마음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면 이건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게 맞아요. 맞다. 또 자기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 공로가 있다. 그거 보시는 긍정적인 공로가 있죠. 직접 보선미술관에 갔으니까. 지금 우리 스님이 아까 이제 네. 시스템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시스템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뭐 그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시스템을 결국 움직이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람인데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통령 군대에서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남편이 원스타면 아내는 투스타, 자식은 쓰리스타다. 네. 맞아요. 그것처럼 예. 이게 모든 걸 지금 시스템이고 무엇이고 그냥 본인이 불편해서 나 안 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스템이라는 거는 자기의 감정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작동돼야 되는 그 순간에 작동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뭐 자기가 좀 뒤통수 극적극적하면서 이거 좀 안 되겠다 그러고 안 나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그거와 다르게 지금 가정주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방송심의 선방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선방이 하면서 이 명품 백,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최철호 심의위원입니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데 아버지 인연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가정주부가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그걸 결국 징계를 또 MBC 등 중징계를 줬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정주부, 아줌마, 아주머니 맞나요, 아주머니? 예. 그러니까 말 자체는 틀리지 않겠죠. 네. 아주머니 맞잖아요. 아저씨는 아니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아주머니는 맞네요. 예. 아저씨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뭐 대통령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편이 되어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네. 이 말을 누구도 그래 뭐 아주머니 맞네 이렇게 끄떡거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진짜 계속 돌아다니는 지금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네. 참 진짜 그렇습니다. 모욕감입니다. 강하게 비판 주셨습니다. 가정주부가 받은 건데 네. 왜 이 난리를 치냐. 네. 그게 선방심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둘 다 과도해요. 항상. 네. 그 공격하는 측도 너무 과도하게 과도하다. 공격을 하는 게 김건희 여사에 아하. 대해서. 그리고 방어하는 쪽도 너무 과도하게 방어를 해요. 아니 아주머니나 그러니까 가정주부는 그 아니죠. 부분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언론을. 야, 내가 아줌마라고? 내가 가정주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울추의 균형을 누군가가 사회가 맞춰줘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쪽도 뭐 알겠어요. 각종 의혹부터 시작해서 괴물이다 막 하는데 이게 다 약간 과도해요. 과도하다. 양념 너무 쳤어요. MSG 너무 있다. 근데 이건 예. 본인이 자초한 것이니까 네. 그냥 본인이 계속 주목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뭔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네. 우리 그 변호사님은 육군이셨죠. 저도 육군 법무참모로 저는 한 적이 공군인데 있습니다. 공군은요. 예. 그 부대에서 최고 지휘관의 아내만 사모님이고 나머지는 다 아주머니입니다. 맞습니다. 사모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예. 육군은 사모라고 합니다. 육군은 장교 와이프들은 다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공군은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럽니까? 예, 예. 공군은 그랬다가는 그러니까 아무리 투스타, 쓰리스타라도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공군 참모총장의 아내가 있다 그러면 다 아주머니예요. 나머지 나머지 다 아주머니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아주머니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얼마나 이 비하를 한 겁니까? 네. 사모님이지 아주머니라니 큰일 나지 공군에서는. 그러니까 예. 이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는 쪽은 공격하는 쪽이나 특히 방어하는 쪽도 과도해요. 네. 영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요?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도 정말 기분 나쁠 일이야. 물론 취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변호를 해준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해결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좀 이렇게 약간 김을 빼고 저울의 균형을 맞춰주지 않느냐. 이게 정말 김건희 여사 문제는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외교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사소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지금 과열돼 있기 때문에 이 과열의 김을 빼기 위해서 좀 양쪽 다 좀 내려놓게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는 좀 반대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가정주부 아주머니라면 그때는 또 법률 이름을 갖고 여사를 뺐다고 그렇죠, 그렇네요. 징계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법률이에요. 그냥 김건희 특별법 법률인데 그 여사 안 넣었다고 징계를 또 했었는데 그것도 과하죠. 그러니까. 과한 거 맞죠. 네. 근데 그런 사소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지 나 알다가도 여사가 그때는 들어가면 여사라 했다가 지금은 또 아줌마라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다 간신배들밖에 없어서 그러는 건데 예. 원래 제가 이제 판단하는 악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떨 때는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어떨 땐 여사라고 안 했다고 그거 가지고 징계를 했다가 징계를 크게 먹이고. 아니, 이거는 진짜 이 악의 화신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보면 어차피 선거 방심위도 여권 추천 위원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 여권 쪽에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 겁니까? 그냥 제가 김건희 여사라면 그냥 좀 나 좀 모르게 넘어가지 왜 자꾸 나를 걸고 넘어져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예. 잘못 사용되는 예를 전통적인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라 그래요. 지록위마. 네. 옛날에 진나라의 승상 조고가 네. 사슴을 갖다 놓고 네. 이게 말이다 말이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하는 놈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하는 놈을 처형하면 다 사슴을 갖다 놓고 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맞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취하면 권력은 쓰러지는 거예요. 지록이마의 현상이에요. 이게 양쪽 다 과절됐다는 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외눈박이가 되는 거죠. 한쪽만 보고 예.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심각합니다. 둘 다 네.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외눈박이는 이게 방어가 잘 안 돼요. 예. 근데 두 눈을 뜨고 가끔 김건희 여사도 좀 칭찬해주고, 예. 어쩔 땐 강력하게. 그것밖에 칭찬 뭐 안 하잖아요. 사리 얘기만 근데 하시잖아요. 다른 건 칭찬할 게 없어요. 칭찬할 게 뭐가 있어야 하죠. 아니 뭐 저 김건희 여사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네. 저 말도 동의가 잘 안 되는 편이긴 한데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 해법이 그거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화딱지가 나요. 딱지가 난다. 자,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통화 녹음 예전에 대선 때 이 공개했던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죠. 1천만 원 배상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냥 이것도 과도한 거예요. 과도하다. 아니, 영부인인 그 녹취했다는 게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예. 사실 서울의 소리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걸 보도한 게 아니라 보도라는 공익적인 측면,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돼 가지고 네. 했는데 보도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어쨌든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뭐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논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해봐야 1,000만 원짜리 손해배상을 네. 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대법원까지 무슨 억대도 아니고 이 소송비와 시간 차비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남지도 않는 이게 소송인데. 아마 몇 억 청구해가지고 예. 1,000만 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 기사 보니까 뭐 소송비는 그래도 뭐 김건희 쪽에서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의 뭐 소위 말하는 똔똔이 됐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송 비용 자체도 분배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10% 이기면 90%는 소송 비용을 이쪽이 내야 네, 됩니다. 아마 네, 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좀 과하다. 애초에 예. 뭐 서울의 소리가 손해배상이 얼마쯤 된다는 건 사실 다 알고 있는 거고. 예. 그런데 괘씸죄 너도 한번 당해보라 네. 때문에 이제 끝까지 간 건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에 대해서 뭐 1,000만 원짜리 소송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열돼 있는 거예요, 다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목사님. 사법부도 네. 지금 어찌됐건 행정부와 입법부는 갈등 혹은 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언제든 그랬고. 근데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사법부인데 네. 사법부조차도 뭔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판결을 보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판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네. 거기에 예를 들면 뭐 별건으로 수사를 하는데도 그거를 압수수색 영장 다 받아주면서 구속까지 시키고.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사법부가 이걸 보고 검찰 당신들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기각을 시키거나 혼을 내거나 뭐 이렇게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면 영수회담 이 부분인데 월요일에 있었던 영수회담 끝나고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 뭐 만났지 않겠습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잘했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 대통령의 모습이 예. 김건희 여사가 돋보였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 잘했어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요? 왜냐면 제가 볼 때 두 가지 면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네. 모두 발언을 세게 하셨거든요. 근데 모두 발언이 이재명 대표는 보통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이게 본인이 하시는 스타일인데 네. 원고를 들고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 모두의 내용을 정리해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15분 읽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묵묵하게 딴 생각하면서 잘 경청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의 기복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모습 네. 그거를 연출했기 때문에 또 소리를 듣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언어가 되지 못한 소리를 잘 경청하는 모습을 어쨌든 간에 이미지상 주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 방어했다. 그런 칭찬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 예. 연기 좋았어. 네. 이거였을 것 어쨌든 같아요. 간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의 변화 없이 15분간 묵묵히 딴 생각하면서 들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인내심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걸 그때 듣고 있어 제지도 못하고 이랬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혹시 등짝 스매싱이 날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15분간 듣고 말했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회로 전환하자마자 본인이 80% 얘기하셨다는 거잖아요. 85%.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는 네. 야, 참 어찌됐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섭고 사람이라는 게 참 사람의 이중성이 무섭다. 왜냐면 다 알려져 있듯이 대통령실에서 조금만 다른 이야기하면 막 목소리 커지고 입틀막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쌍욕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네. 야 15분 17분을 웃으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견뎌냈다는 게 와 대단하다. 대단한 이거.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비공개 전화하셔가지고는 뭐 본인이 뭐 한참 뭐 종횡무진으로 얘기했다고 우리 종횡무진처럼. 저 종횡무진을 어떻게 막무가내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 장면에서 저가 인상적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배지를 달고 가셨더라고요. 태극기 배지. 태극기 배지를 다셨더라고요. 저도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뒤에 태극기 앞에 앉아서 맞아요.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도 뭔가 느낌을 주더라고요. 야. 네. 누가 대통령인가? 그러니까 뭐 약간 태극기 앞에서 태극기 배지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저 배석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도훈 홍보수석인가 네, 이도훈 수석. 배석하셨는데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맨 끝쪽에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실 쪽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게 민주당은 파란 넥타이를 메고 오셨어요. 근데 이도훈 홍보수석은 보라색 넥타이를 매셨더라고요. 네. 근데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친 건데 그래서 저기서 박쥐로 의심받지 않나? 왜 저분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은 보라색 박쥐 스파이색 넥타이를 했는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도훈 수석한테. 네, 이도훈 수석. 왜 그날 다른 사람은 다 빨간색 했는데 유일하게 당신만 보라색 넥타이를 했습니까? 보라색이 통합진보당인 거 아니었습니까? 예전에요. 예전에. 그 남자들은 사실 저도 넥타이 오늘 빨간색이라서 댓글에
왜 자꾸 빨간색 했냐. 이건 사실 정치적 아니면 의사 표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는 뭐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예. 저는 개인적 얘기입니다. 빨간색 있을 때 재판 가면 조금 좋더라고요. 아유, 결과가 예, 그래서 뭐, 그건 본인의 그런 생각이니까 개인적 그런 자유신데 예. 저 영수회담은 아마 드레스 코드를 정했던 것 같아요. 정했죠. 민주당은 정하고 파란색, 거예요. 예. 대통령실은 빨간색. 예. 근데 홍보수석은 보라색을 입고 왔을까? 글쎄요. 네. 말 안 듣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렇게 제 눈에 그 대통령실이 하는 것들이 조금씩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엇박자가 나 네, 보인다. 엇박자가 항상 보인다는 나요. 거죠. 네.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그 초파일 날 네. 뭐 카드 보냈는데 조변에 네. 보냈는데 그 성당 엉뚱한 심자가 거 해가지고 그 가서 뭐 그렇죠. 사과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문화수석. 그러니까 네. 그렇게 조금씩 뭐가 저 사람들이 뭐가 조금씩 그 안 맞는 게 있어요. 네. 아니면 나는 나중에 잘 봐주세요 그런 뜻일까? 그러니까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 드레스 코드를 정했는데 그게 그 자리에 보라색 넥타이를 했다는 건 좀 의외, 잘 이해가 되지 아니 않아요. 근데 됩니다. 그 저 말이 좋아 회담이지 저 동그란 원탁에 네. 너무 초라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저것도 좀 크게 할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드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그게 너무 좀 무서워 보이고요. 네. 좀 화딱지가 나고 진짜. 저 뭡니까 저게 테이블이. 작아요, 그죠? 예? 예. 저거 이제 군대 얘기 자꾸 하지만 군대에서도 저 정도는 사단장 대대장 예, 사무실 같아요. 조금 이제 뭐 예. 연대장이나 좀 위에 그런데 그 단장 정도 쓰면 저렇게 안 하거든요. 공군이 다른데 예. 대대장은 중령급입니다. 중령급 부대장 정도의 사무실.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보입니다. 뭐 제가 이야기가 네. 너무 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네.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 15분 한 거를 대통령실의 결례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와 저렇게 작은 원탁에서 맞아요. 앉았다는 게 사실 결례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거를 보면요 끝나고 나서 사진 찍은 걸 보면 그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뒤에 병풍이 진연도예요. 그게 뭐죠? 진연도는 뭐냐면 아하. 궁중에서 잔치하는 그림이에요. 아. 근데 아니 영수회담을 하면 그걸 하면 안 되죠. 영수회담을 하면 예. 뭐가 이렇게 좀 진지하고 뭐 훈민정음 앞에서 찍는다든지 그렇죠. 뭐 아니 이순신 장군의 뭐라든지 아무거나 이렇게 갖고 와, 아무거나 갖고 와 뒤에 깔았다는 거네요. 그막 풍악을 울리고 예. 뭐 그 술 돌리고 같이 막 춤추는 병풍에서 아이고. 마지막 기념 촬영했다는 게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했다면 저건 엿먹으러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몰랐지 약간 저 않을까? 의전이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의전이 안 맞다. 예, 뭐 이재명 많은 사람들이 대표, 제1야당 얘기합니다. 대표에 대한 의전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청와대에 있을 때는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상춘제인가요? 그런 데가 네, 딱 돼 네, 있어요. 네, 제대로 맞습니다. 네. 만날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글쎄요. 뭐 바꾸고 나서 그것도 좀 안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것도 하나 짚어보죠. 10일이 이제 취임 2주년입니다. 기자회견 한다고 이제 하는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질문할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하겠죠. 대통령이 뭐라고 답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예. 대통령께서 언어를 듣는 게 아니라 언어가 되지 못한 소리를 듣고 있던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죠. 그런 두리뭉실한 두리뭉실한. 예. 하나만 한 소리. 하나만 한 얘기, 뭔 얘기인지 모르는 근데 예. 저는 사전 이틀막도 가능할 수 있다. 사전에 문제, 네. 질문 조율한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요번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얘기 나누시면서 참는 거 보면은 이제 작전 바꿔서 네.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기로 갈 가능성이 커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돌발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예측 못했다고 네네.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밑에 참모들이나 뭐 다 이렇게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컨트롤이 기자회견을? 가능하죠, 네, 문제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 질문은 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뭐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뭐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어서 그 비서실과 당정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도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모든 얘기하겠죠. 답변 저렇게 답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요. 15분간 이렇게 한번 해봤다? 가끔씩 이게 미소도 지으면서 이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데. 우리나라 뭐 기자님들 잘 실력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뭐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면 치고 더 물어야죠. 그렇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예, 잘하고 있네. 여기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끌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한다고 하긴 하지만 오랜만에 예. 이게 어떤 또 결론이 날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경찰이 명품 가방 그 관련된 최재형 목사 지금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근데 그 진행자께서 법률 가시니까 더 네. 잘 아시겠지만 경찰의 수도는 스토킹 혐의가 아니라 강도를 하든지 네.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네, 자기 마음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과도해. 과도하다? 네, 왜냐면 최재형 목사를 누군가 고소했다. 네. 그 혐의는 그래서 수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로 입건돼서 수사하는 것인데 거기에 스토킹 혐의로 수사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최재형 목사를 수사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어쨌든 간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앙가품, 무슨 복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공익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네, 이건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는 건 맞지 않지만 네. 근데 이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수사하는 쪽이나 이걸 스토킹 혐의로 수사하기 때문에 경찰이 나쁘다라는 쪽도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토킹 혐의로 누가 고소했으니까 그 경찰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하겠죠. 근데 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과하다라는 게 스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굳이 그럴 필요 있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네. 전 국민이 스토킹 범죄자가 될 확률이 생기는 그럴 거죠. 수도 있죠. 왜냐면 진짜로. 카톡으로 네.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예. 야 내가 내일 모레 집에 놀러 갈게 예. 그렇게 해서 그래 와 했어요. 예. 그런데 틀어져 가지고 나중에 기분 나빠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 우리 집에 나 스토킹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수도 된다는 있지. 얘기 아닙니까? 에이, 그렇지는 않고 이제 스토킹 혐의로 수사는 하지만 스토킹 혐의로 기소나 처벌이 되지 않을 물론 거예요. 안 되겠죠. 그 처벌이 되지 않겠죠.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격이나 반호가 둘 다 과도하기 때문에 결코 김건희 여사에게도 좋지 않아요. 아니 스토킹 혐의는 아니죠. 최재형 목사가 무슨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 했겠습니까? 좀 과도하게 괴롭힌 거는 있겠지. 네. 자기 입장에서. 네, 그래서 네. 그거는 그런 의견이니까 경찰에 누군가 그렇게 고발할 수는 있겠죠. 그 고발장 때문에 그 혐의 때문에 입건해서 수사한다. 라는 이 절차상의 문제로 봐줘야지 네. 경찰이 김건희 편을 들어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하다는 거네요. 모든 경찰이 그러지는 않겠죠. 네. 어디든 다 아까 지록이만 말씀하셨지만 네. 그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하는 네. 인간들이 있으니까 경찰 중에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계속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 네. 소위 말하는 그 에너지라든지 이런 미래를 이야기하고 준비를 해도 정말 부족한 판에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채 양명주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이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의 2024년의 대한민국과 맞는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누구 대통령 지도자를 뽑는다고 하는 것, 정치 세력을 국회의원 마찬가지 뽑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네. 이건 좀 정말 저는 요즘 비참한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대한민국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종횡무진에서는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론은 좀 과하다, 이렇게. 나는 왜 사소한 일에 분개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미군 예. 주한미군 철수시킨다는 이 거대한 큰일들이 있는데 김건희 스토킹 혐의나 이런 걸 가지고 사회가 과열돼 있다는 게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문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